네. 다른 이야기죠. 우리 박근혜 후보, 계속 공주님이라고 그러려고 하는데 입이 붙어버렸어. 박근혜 대선 후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후보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신데요. 워낙에 또 유신 정권에 대해서 사실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도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긴 하겠지만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을 필요까지 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라면 그냥 물어보더라도 넘겨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또 굳이 우리 박 후보께서 너무 당당하신 건지 어쩐 건지 이 유신 문제, 뭐 유신 정권, 5.16 쿠데타, 인혁당 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가리지 않고 쏟아내고 계셔가지고요. 솔직하신 건가? 네, 아니다. 더 솔직했으면 정말 충격적이었을 텐데 약간 적당히 좀 솔직하게 굴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언을 하면 할수록 족족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은 이전에 뭐 5.16 쿠데타가 최선의 선택이었니 이것도 이제 그랬지만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뻔히 살아있는 이 유족들을 2번 죽이는 그죠? 그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거의 이제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인혁당 어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인혁당 이 판결이 2번의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2번의 다른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당연히 뒤에 나온 판결이 당연히 이제 최종 판결인 거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질 않나. 거기다가 또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또 뒷목 잡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 유가족 분들께서 거의 항의하는 집회, 시위 이런 거면 기자회견 이런 거면 그냥 좀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소리 몇 번 치고 이럴 수 있는데 이 현장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이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울부짖는 이 유족분들이 대체 한 40여 년을 정말 이게 한을 품고 사신 거잖아요. 그 한, 우리가 말하는 한, 이게 보통 한이겠습니까? 어디, 그죠? 생태 같은 남편을, 아버지를 이렇게 잃었는데, 근데 또 아까 뭐 채팅창에서도 이야기 주시는데 시신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인혁당 건으로 돌아왔는데 손톱 발톱이 다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고문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그죠? 계시는 동안도 정말 뭘 잘못했다고 그죠? 그렇게 이 독재의 치하에서 억울한 희생양이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셔야 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감히 그것도 상당히 피의자에 가까우신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뭐 이건 그죠? 누구도 용서하기 어려운 이 상황이었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들보다도 이때까지 있었던 뭐 민주주의의 큰 획이 되는 부분들도 늘 보면 어떤 억울한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을 건드렸을 때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지금 뭐 성범죄 이런 것도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되면 더 이렇게 또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억울하게 죽을 사람이 있는 건데 이걸 또 건드려서 더더욱이 이때까지 과거사 발언들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우욱하는 바람이 일어나다 보니까 새누리당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그게 뭐? 박근혜 이제 우리 공주님처럼 그게 뭐 문제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인혁당 누구 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서는 여론을 봐서 분위기를 봐서 지금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이성을 챙기는 사람들이 좀 있게 마련이죠.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이 어제 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요. 새누리당은 역사 속에서 피해를 입었던 모든 분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치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하면서 네, 박 후보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죠? 그러면서
박 후보의 뜻도 이와 다르지 않다. 박 후보도 유신의 그늘이 있었고 민주주의가 위축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박 후보의 표현에 일부 오해 소지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 말은 즉슨 박 후보의 이야기를 새누리당 대변인께서 박 후보가 잘못 이야기한 거다. 박 후보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발언하다 보니까 약간 좀 표현이 그렇게 된 건 절대 아니다. 라고 새누리당이 쉴드를 친 거예요. 나서서. 너무 이렇게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역시 우리 그녀공주님의 그 독선 포스는요. 뭐 발칙한 뉴스 독재야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비할 바가 못 돼요. 저는 뭐 발칙한 뉴스 중간에 누가 그러지 마 이러면 깨갱 네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그럼요. 이렇게 저는 빨리 수긍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박 후보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날 오후에 그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참석을 하셨다가 이상일 대변인에게 이 내용을 보고받은 뒤 기자들에게 홍 대변인과 그런 얘기 나눈 적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면으로 인혁당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한 이 홍 대변인의 발언을 적극 부인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뭐 하는 짓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이상일 대변인에 따르면 홍 대변인 개인 견해인지는 몰라도 박 후보와 얘기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브리핑이다. 박 후보는 전혀 이 사과 브리핑을 모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 후보, 물론 이제 쉴드를 쳐주기 위해서 홍 대변인이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수습을 해보려고 일단 이제 얼른 그냥 빨리 덮은 건데요. 하지만 그게 우리 박 후보의 진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더라. 이게 이제 바로 드러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박 후보와 직접 상의하진 않았으나 뭐 이렇게 참모 쪽하고는 상의를 한 내용이었고 뭐 이게 이제 대통합으로 가는 박 후보의 행보와도 좀 맞지 않는 발언인 것 같아서 얼른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다. 판단을 한 거다라고 앞서 이야기했던 홍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박 후보의 의견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 근데 나중에 돼서 뒤늦게 밤늦게요. 이상일 대변인 이제 뒤늦게 박 후보께서 뒤늦게 이제 또 밤늦게 박 후보의 생각은 과거 수사기관 등 국가 공권력 때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드린다는 것이다. 라고 브리핑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제 근데요, 이게 늦은 시간에 또 급히 부르셔가지고, 박 후보가, 급히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마치 사과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게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건요,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는 거죠. 이분의 아픔이 너무 힘들겠어요. 위로드립니다. 라는 건요, 제3자가 위로를 드리는 거죠. 피의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은 위로할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사과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하라는 거지. 어디다 대고 위로질이야. 어머 웃겨. 그죠? 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되죠. 그죠? 누가 위로하라 그랬어요? 네. 위로하면 안 돼요. 사과하라고. 그죠? 이건 사과할 뜻이 명백히 없다는 것을 사실상 그죠?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고요. 사과, 이건 그냥 주제 넘게 박 후보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새누리당 대변인께서, 홍 대변인께서, 네, 그냥 혼자서 사과를 하신 거고요. 새누리당 차원에서. 전체 아니고요. 새누리당 대변인 혼자서 사과를 그냥,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하고 그냥 쉴드를 친 거고요. 박 후보는 절대 사과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한 거고요.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위로합니다. 이거 예전에 봉화마을 가서 한 얘기하고 똑같은데요, 그죠? 권양순 여사님한테 가서 이해한다며 위로한다며, 그죠? 이런 얘기는 누누이 말하지만 피의자 입장에 서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으따 대고, 그죠?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요, 우리 그 박 후보께서 이게 뭐랄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유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분은 아주 오래된 신념이에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것, 뜻을 받드는 것. 이게 참 무시무시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집념이 있는 거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건 바로 우리 역사 교과서 전면 수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신 시대가 최고의 시대, 우리의 이 아주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고의 시기라고 배우게 될지도 몰라요. 대통령이 되는 즉시, 그죠? 지금 민중의 소리 탑 기사예요. 이거 한 번쯤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탑 기사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근의 그 기사가 아니고요, 이 박근혜 후보의 앳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장면인데요, 영상인데요. 이게 지난 1989년 MBC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근혜 후보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박경제 시사토론에 출연한 내용인데요. 이거 한 번쯤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려 보이지 않는다 그러신데, 왜 나름대로 목소리나 이런 것 좀 말이 어려워 보이시죠? 네, 참 이렇게 패션 스타일이 너무 좀 뭐 어쨌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요. 아무튼 여기 나오셔가지고요, 지금은 사실상 박 후보가 굉장히 말을 아끼는 분입니다, 그죠? 한마디 정치라고 할 정도로 말을 웬만하면 안 하시죠, 이분이. 뭔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어쩌다가 한마디 하면 그게 다 논란이 되기 때문에 병 걸리셨어요, 이런 것처럼 유신 이런 것도 한마디 하면 족족 문제가 되는 게 더 큰 일인데, 어쨌건 이때 굉장히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토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할 텐데, 1대1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서 더 그러기도 할 텐데, 아주 노골적으로 5.16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대충 말씀드리면 유신 시대 5.16 이런 거 아무리 비난이 있더라도, 그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박. 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합니다. 5.16이 있었기 때문에 4.19 때 희생된 분들이,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 마이 갓. 어떡하지? 4.19와 지금 5.16을 지금 퉁친 거예요? 뭐 지금 그런 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것으로 5.18과 함께, 그죠? 60항쟁, 5.18과 함께 가장 큰 민주주의 항쟁이었던 4.19를 지금 5.16으로 대충 퉁치는 거야? 묶어서 퉁치는 거야, 지금? 대단합니다. 어쩜 이런 생각을. 5.16이 있었기 때문에 4.19 이후에 이 대한민국을 공산당으로부터, 빨갱이들로부터 지킬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또 더 나아가서 3.1운동도, 6.25 사변도 우리 선조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걸 만약에 5.16으로 공산당으로부터 지켜내지 않았으면 그건 다 이거 뭐 다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3.1운동의 영광, 그리고 뭐 4.19의 영광, 이런 것들 모두 그 영광들을 5.16이 지켜준 거다. 5.16 쿠데타가 지켜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생각이 변했을까요? 지금 보면 안 변한 것 같죠? 그러면서 이 지금 뭐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이유가 딱 드러나죠. 지금 그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5.16, 유신체제 이런 것에 대한 정당성을 설득을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는다면 이런 걸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런 게 바로 정치라고 강조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 대충 근혜공주님께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유신을 계속 번복하려고 하는지 역사를 계속 뒤엎으려고 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유신 피해자들 마음 깊이 이해하고 위로한다 이딴 말이 얼마나 속빈 강정인지 정말 립 서비스일 뿐인지 사과조차도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아무튼 역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라는 건 잊어버리라는 뜻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역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라는 건요. 승자의 역사. 원래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야. 내가 대선 딱 잡으면 승리하면 내가 쓰겠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음악 듣고 와서 다른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승철이 불러요. 손톱이 빠져서.